안녕하세요. 오래도록 사람들과 삶의 이치를 나누고 여러 해 동안 생각을 펼쳐왔던 사람으로서 오늘 여러분과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제가 전해드릴 이 이야기는 눈에 보이는 세상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흐름까지 함께 움직이는 커다란 하늘과 땅, 그리고 우리가 속한 세상의 원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내용은 예로부터 내려온 공간이나 자리 배치를 다룬 어떤 기법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깊이 있는 근본 원리에 대한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이 이야기를 차근차근 제 목소리로 풀어보며 꼭 전하고 싶은 핵심 내용을 여러분께 고스란히 알려드릴게요. 제가 전하는 내용은 원본에서 담고 있던 주된 메시지를 그대로 살리되 말을 주고받는 듯한 편안한 느낌으로 전하려고 해요.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이 있어서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이 이야기는 모두 우리말로만 이뤄질 것이고 다른 나라 말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했으니 편하게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려는 근본 골자는 이렇습니다. 세상에는 여러 가지 방식으로 환경을 좋게 꾸미거나 에너지를 받는다고들 하는데 그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원리가 있어요. 그리고 그 원리를 잘 이해하면 우리 인생의 흐름을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어느 날 여러분이 중요한 일로 차를 몰고 가다가 길에서 어느 노부부의 자동차 바퀴가 터진 걸 발견했다고 해봅시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그냥 지나칠까 생각하다가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드려야 하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결국 차를 세우고 내려서 그 바퀴를 갈아드렸죠. 한참 고생해서 바퀴를 갈아드리고 나니 고마움을 표시하고 싶다며 돈을 건네려 하시기도 하는데 여러분은 정중히 사양하고 편안하고 안전한 길 되시라고 인사까지 건넵니다. 그리고 다시 여러분이 약속 장소로 달려갔는데 놀랍게도 거기에서 만날 중요한 분이 더 늦게 도착하시는 바람에 여러분은 전혀 지각한 셈이 아니게 되었어요. 게다가 그분이 기분 좋게 계약까지 체결해 주시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난 운이 좋네 라고 느낄 텐데 사실 단순히 운이 좋았다라기보다는 우주가 가진 큰 흐름이 그렇게 작용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주는 마음과 행동이 결국 어떤 형태로든 돌아온다는 것이죠. 이제부터는 그런 흐름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강력한 원리들을 함께 살펴보려 해요. 원본 글에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순서대로 제시되어 있었지만 오늘은 구체적인 숫자 나열 없이 자연스레 이야기를 이어가 볼게요. 우선 사람 사는 세상에는 결코 우연이라 부를 수 없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모든 일에는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이 자라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 흐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뿌린 대로 거둔다 라는 말을 하잖아요. 착한 마음과 말, 그리고 바른 행동을 심으면 결국 좋은 결과를 만난다는 것이고 반대로 악한 마음과 행위를 심으면 스스로도 결국 그 나쁜 것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인간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수많은 생각을 하고 그 생각에서 말과 행동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게 또 다른 씨앗으로 이어집니다. 선한 씨앗을 더 많이 심느냐 아니면 좋지 않은 씨앗을 심느냐에 따라 사람 인생의 열매가 달라집니다. 사람 사이에서 자주 듣는 말이 있죠. 인생의 빚은 언젠가 갚게 된다. 좋은 일엔 좋은 결과가 따르고 나쁜 일엔 반드시 그 결과가 뒤따른다. 이런 말은 그냥 속담 정도로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실 이건 아주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흐름입니다. 가끔 우리는 인생이 왜 이렇게 힘들고 서러운지, 왜 자꾸 난관과 고통만 닥치는지 한탄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혹시 예전에 잘못된 일을 저질렀거나 좋지 못한 말과 생각을 쌓아왔기 때문은 아닐까 되돌아볼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이런 인과관계가 바로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옛날 말로 씨앗과 열매에 해당하는 개념이죠. 지금 심는 씨앗이 결국 미래의 열매가 된다는 건 너무나 분명한 원리예요. 지금 당장 내가 누군가를 배려하고 도움을 주면 어딘가에서 좋은 인연이나 기회로 돌아올 수 있고 반면에 지금 누군가를 속이거나 헐뜯으면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라도 그 결과를 마주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인과의 흐름은 계속 돌고 돌아 끝이 없는 커다란 굴레 같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어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유복하고 행복한가? 왜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가난하거나 불행한 환경에서 태어나는가?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태어날 때부터 몸이 건강하고 멀쩡한데 누구는 아프거나 불편한 몸으로 태어나는 경우도 있잖아요. 과연 이런 차이는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느 한 시점의 산만 놓고 보면 불공평해 보이지만 보다 큰 흐름으로 보면 모든 것은 스스로 심었던 씨앗 때문에 생겼다고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걸 어떤 분들은 과거의 업보라고 부르기도 하죠.
어떻게 보면 너무 절대적으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사상을 살펴보면 그런 원리를 주장하는 쪽이 적지 않습니다. 이 흐름, 즉 인과라고 부르는 것은 누가 규정하거나 사람이 강제로 만든 게 아니라고 해요. 그저 자연스러운 섭리이자 하늘과 땅과 모든 것에 깃든 자정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죠. 우리가 좋은 것을 바라면 좋은 것을 심어야 하고 나쁜 것을 바라지 않으면 악한 것을 심지 않아야 합니다. 다만 그 결과가 언제 어떻게 찾아올지는 각종 변수가 있기에 꼭 딱 맞게 언제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마치 과일나무를 심으면 몇 년이 지나야 열매를 맺는데 그동안 비료나 물을 어떻게 주느냐에 따라 시기가 달라질 수 있는 것처럼 말이죠. 그리고 사람에 따라 한참 나쁜 짓을 하다가도 때마침 좋은 벗을 만나 나쁜 길에서 돌아서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나쁜 결과가 당장 오지 않고 조금 늦춰지거나 다른 방식으로 나타나기도 해요. 결국 이런저런 인연과 상황이 섞여서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니까요. 또 사람들이 우주적 흐름이나 하늘의 이치를 이야기할 때 이것은 단지 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세상 만물이 어우러져 돌아가는 거대한 움직임이라고들 합니다. 만약에 이런 흐름이 없다면 세상은 엄청나게 뒤죽박죽이 되어버리고 모든 행성이 충돌해서 생명이 존속하기 어려워질지도 모르죠. 결국 이 자연스러운 흐름은 우리의 생각과 행동에 따라 공명하며 작용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듣긴 해도 실제로 일상에 적용하기는 어려워하는 편이에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이 흐름을 조금 더 실용적으로 설명하려고 하기도 하는데 대표적으로 어떤 곳에서 4가지 간단한 원리, 로인과의 흐름을 말해주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사과가 열린다. 그리고 씨앗 하나라고 해도 커다란 나무로 자라고 수많은 사과가 열린다. 결국 심은 것은 반드시 거둔다. 안 심으면 거둘 것도 없다. 이런 식의 원리라는 거죠. 즉, 내가 주위 사람들로부터 사랑받고 싶다면 내가 먼저 사람들에게 따뜻한 마음을 건네야 한다는 것이며 더 나아가 언젠가 그 씨앗이 훨씬 크게 자라서 내게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어떤 분들은 내가 뭘 좀 나누거나 도와주면 과연 나중에 좋은 일이 따라오긴 하려나 하고 의심이 들 수 있어요. 하지만 당장 무엇이 돌아오든 말든 남을 돕고 사랑을 베푸는 일은 자체로 기분도 좋고 내 마음도 넉넉해지니 그걸로도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게다가 흐름이라는 게 묘해서 내가 준 게 언젠가 다른 모습으로 크게 돌아오기도 합니다. 오늘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면 언젠가 내가 힘든 순간에 그 사람이 큰 힘이 되어줄 수도 있는 거고요. 꼭 같은 사람에게서 받지 않더라도 전혀 다른 경로로 행운과 기회가 찾아올 수도 있으니 이건 참 오묘하고도 흥미로운 일입니다. 또 이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 요즘 세상에는 거짓이 많고 사람들 속은 모르겠고 괜히 돕다가 손해보는 거 아닐까 하는 의구심도 생길 수 있어요. 그렇지만 생각해보면 우리 누구도 완전히 혼자 살지는 않습니다. 늘 누군가와 함께하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어려움이 닥치면 서로서로 도움이 되어야 하는 게 사람이죠. 물론 누구나 다 속마음이 순수하다고 단언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의심하고 외면하면 세상이 더 삭막해지기만 할 겁니다. 우리가 조금씩 베풀고 돕는 문화가 만들어질 때 결국 내게도 그 문화가 돌아온다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흐름을 이야기할 때 재물이나 지위 같은 외적인 것들도 결코 우리의 것이 영원히 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돈과 성공이 분명 가치 있는 도구이긴 하지만 그것에만 집착해서 모든 것을 희생한다면 진짜 중요한 기쁨과 평화는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히 내가 누릴 만큼, 내게 필요할 만큼만을 알고 그 안에서 다른 이들과 나누며 살아가면 결국 마음도 편하고 결과적으로 더 풍족해질 수도 있지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누군가 내게 좋은 말을 건네주면 자연스레 고마워 라고 표현하게 되잖아요. 이 감사 인사가 참 소중한 게 서로에 대한 존중과 배려가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힘든 일이 끊이지 않는 건 사실이죠. 어찌 보면 어려움을 완전히 피하는 일은 불가능한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어려움을 마주할 때마다 도망치기만 하면 그 문제는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과감하게 문제를 바라보고 때론 너무 힘들겠지만 그 안에서 최선의 길을 찾으려 노력하다 보면 또 다른 문이 열리기 마련이에요. 내일이 조금 더 나아질 거라는 희망을 갖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그나마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나씩 헤쳐나가다 보면 그렇게 두려워하던 문제가 어느새 해결되는 순간도 찾아옵니다. 이어지는 이야기는 끌어당김의 원리라고도 할 수 있는 흐름에 대한 것이에요.
쉽게 말해, 우리가 마음속으로 계속 뭔가를 믿고 생각하고 있으면 실제로 그와 비슷한 현실이 우리 앞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세상은 온통 함정투성이라고 믿는 사람은 결국 위험이나 배신 같은 상황을 실제로 더 자주 마주하게 될 가능성이 커진다는 거예요. 반면에 세상은 그래도 인정 많은 이들이 많다고 믿으면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더 자주 만나게 됩니다. 이게 다 내 안의 생각이 내 환경과 사람들을 끌어당긴다는 설명이죠. 물론 이 작용은 대부분 무의식적으로 일어나서 우리가 잘 인식하지 못하기도 해요. 그래서 부정적이고 나쁜 마음으로 가득 찬 사람 주위에는 비슷한 분위기의 상황이나 사람들이 몰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반면에 긍정적이고 따뜻한 마음을 지닌 사람은 주위 환경도 좀 더 밝게 바뀌고 좋은 인연들을 끌어당길 가능성이 커요. 이런 흐름을 끌어당김 원리라고 부르는데 마치 지구가 만물을 끌어당기는 것처럼 보이지 않게 작용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내가 오늘 어떤 감정을 품고 어떤 생각을 지속하느냐가 참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온종일 짜증을 내고 못마땅함을 품고 그걸 말과 행동으로 퍼뜨리고 다니면 어느 순간 내 주변엔 그런 분위기가 더욱 짙게 깔릴 수밖에 없어요. 그럼 이런 끌어당김을 잘 활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내가 진정 바라는 모습을 떠올려 봐야겠죠. 어떤 사람으로 거듭나고 싶은지, 어떤 상황을 이끌어내고 싶은지 그 소망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걸 이미 이룬 것처럼 미리 느껴보고 그 기쁨과 감사함을 맛보는 연습을 하는 것도 좋아요. 사람은 생각대로 살아간다고들 하잖아요. 내가 늘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면 정말 안 될 가능성이 커지고, 그래, 가능성이 있어, 해볼 만해 라고 믿으면 그 길이 조금씩 열리기도 하죠. 긍정적인 생각과 느낌은 또 다른 긍정적인 기운을 끌어오고 그 기운이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많은 연구에서 우리의 생각도 에너지원이라고 합니다. 뇌에서 나오는 미세한 신호들조차 측정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어떤 실험에서 사람이 어떤 물체나 사건에 집중해서 강렬하게 생각하면 실제 결과가 달라졌다는 예시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우리 생각은 대단히 강력한 파동을 일으키고 그 파동이 주변에 전해져 세상에 영향을 준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늘어놓는 말, 내가 품는 기분 하나하나가 전부 내 미래의 씨앗이 된다는 점을 잊지 않아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이런 끌어당김의 힘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가만히 누워서 상상만 하면 모든 일이 이루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내게 필요한 재료나 환경을 얻으려면 당연히 내 움직임이 따라줘야 하거든요. 내가 소망하는 것을 분명하게 잡고 그것을 내 삶에 끌어오는 데 필요한 행동을 해나갈 때 드디어 그것이 실제 현실로 펼쳐집니다. 즉, 마음으로 그 미래를 그려보고 그런 감정을 미리 느끼고 스스로 할 수 있다고 믿으면서 실제로 발로 뛸 때 그 흐름이 더 빠르고 분명하게 나에게 다가옵니다. 요컨대 인생을 바꾸거나 발전시키는 핵심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어떤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채워가느냐에 달려있다고 볼 수 있겠죠. 오늘이 힘들어도 내일을 좀 더 밝게 그려보고 거기에 맞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면 언젠가 그 씨앗이 자라서 큰 열매가 될 때가 옵니다. 과도한 걱정과 조급함은 오히려 그 씨앗이 자라는 속도를 늦추거나 뒤틀리게 만들 뿐이니 가능하면 마음을 편안히 하는 게 좋습니다. 마음이 편안하다는 건 아무것도 안 하고 멍하니 있겠다는 뜻이 아니라 괜한 불안과 초조함에 스스로를 잡아먹히지 않는 상태를 말해요. 마치 무더운 여름날 전기가 끊겨서 너무 힘들어하다가 어느 순간 그조차도 받아들이고 마음을 살짝 내려놓는 순간 다시 전기가 들어오며 시원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처럼 의외로 마음을 놓아버릴 때 이 일이 풀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한편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지금 이 순간이라는 사실도 중요해요. 과거를 바꿀 수 없고 미래를 미리 질 수도 없죠. 결국 내가 바꿀 수 있는 건 지금의 나 자신뿐입니다. 그래서 지난 일에 대한 후회나 미래에 대한 두려움에 지나치게 집착하면 오히려 그 부정적 그림을 스스로 초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현재에 집중하라는 말을 종종 듣게 되는데 그것이 곧 이 흐름을 부드럽게 만드는 열쇠가 될 수도 있어요. 이어서 지금 내가 손에 쥔 것들이 사실 내게 합당하게 주어진 것이고 그걸 얻지 못했다면 아직 그만큼의 바탕이 갖춰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왜 수많은 재물을 갖게 됐고 또 어떤 사람은 왜 일이 잘 안 풀리고 어려운지 그게 다 인연과 공덕이 달라서라는 설명도 있어요. 다만 지금 가진 것이 크든 작든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싶다면 나 스스로의 능력과 됨됨이를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더 크게 얻을 수 있는 그릇이 되니까요.
이런 맥락에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마음이 결국 나를 이롭게 한다는 이야기도 이어집니다. 남을 도와주고 베풀고 좋은 길로 이끌어주면 그 에너지가 고스란히 나에게도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건 결코 자기 희생만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서로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방식으로 상생하면 어느덧 그 상생의 결과가 되돌아와 내 삶을 풍요롭게 만든다는 거죠. 예를 들어보면 단지 돈벌이만을 최우선으로 생각한 회사가 빨리 무너지는 경우가 있고, 고객에게 진심 어린 서비스를 제공해주거나 상품을 좋게 만들어주려는 회사를 사람들이 더욱 신뢰하게 되어 오랫동안 발전하는 모습도 보이잖아요. 이런 예시가 바로 남에게 도움을 주는 마음이 결국 돌고 돌아서 내게 더 큰 도움이 되는 흐름의 증거라고 할 수 있어요. 게다가 우리가 뭔가를 베풀면 그것이 여러 배로 불어나서 돌아오는 경우가 많다고들 하죠. 돈을 나누면 돈으로, 사랑을 나누면 사랑으로, 기쁨을 나누면 기쁨으로 몇 배가 되어 돌아온다는 이야기가 여기저기서 들려오는데, 그게 바로 이런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내가 부정적인 걸 남에게 주면 그 역시 곱절로 돌아올 수 있으니 유의해야 해요. 또 이 흐름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게 바로 나 자신을 진정으로 아끼는 마음이에요. 내가 날 스스로 소중하게 여기지 못하면 어떻게 주변 사람들을 진정으로 아껴줄 수 있을까요? 나조차 버거워하고 미워하면서 다른 이에게 너그러울 수는 없다고 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어떤 상태의 나라도 먼저 받아들이고 있는 그대로 나를 사랑하자고 말하고 싶어요. 이건 결코 자기중심적이라거나 이기적인 태도와는 다릅니다. 오히려 내가 나를 존중하고 보듬을 때 다른 사람도 진심으로 존중하고 보듬는 마음이 생기거든요. 많은 분들이 이 점을 혼동하지만 사실 나를 비난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깊은 사람일수록 상대를 질투하거나 미워하기 쉬운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미워하고 원망하는 마음을 품게 되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분노나 미움은 결국 내 마음과 내 몸을 갉아먹고 내가 가려는 길을 막는 큰 장애물이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라도 용서하고 넘어가는 태도가 필요한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정말로 잘못했다고 해도 내가 끝까지 증오하고 집착하면 그 무거운 울분이 결국 내 안에 남아 계속해서 나를 괴롭힐 테니까요.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건 그 사람을 위한 일이기도 하겠지만 사실은 내 자신을 해방시키는 일이기도 해요. 마지막으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책임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어요. 결국 내가 어떤 선택을 하든 그에 대한 결과를 온전히 책임질 수 있어야 자유로워진다는 겁니다. 누군가를 탓하거나 과거를 붙들고 한탄만 하며 왜 이러냐 고 분노해봤자 현실이 쉽게 바뀌진 않죠. 결국 내가 할 수 있는 것, 바꿀 수 있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의 내 태도이기 때문에 나를 둘러싼 여러 상황에 내가 어떻게 대처하고 반응할지 고민하고 결정해야 합니다. 스스로에 대해 책임을 질 때 그 책임감이 오히려 내게 힘과 자유를 줍니다. 이건 다 너 때문이야 라고 남에게 돌리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남에게 넘겨버리는 꼴이 되는 거거든요. 하지만 이건 내가 선택한 결과야. 그럼 어떻게 해결할까? 라고 생각하면 비록 실수하고 넘어졌어도 그걸 또 다시 딛고 일어설 힘이 생겨요. 그런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다 보면 내가 당당히 책임질 줄 아는 사람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고 앞으로 새로운 일들에 도전할 용기 또한 얻을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뭐가 잘 안 풀린다고 해서 세상을 원망하기만 하면 점점 더 수렁으로 빠질 수도 있죠. 하지만 똑같은 상황이라도 그래, 이건 내가 나아가야 할 또 다른 문제구나. 어떻게든 풀 방법을 찾아보자 라고 마음먹으면 머릿속에서 길이 열릴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길게 들려드린 이 이야기는 결국 온 우주가 지닌 큰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간이 지켜볼 만한 중요한 이치에 대한 겁니다. 이름은 조금씩 다르게 붙일 수 있지만 인과의 흐름, 끌어당김의 힘, 현재에 대한 집중, 그리고 나와 타인을 이롭게 하는 순환. 이 모든 것이 통틀어 우리를 더 건강하고 평온한 삶으로 이끌어주는 열쇠가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사실 듣기만 하면 뻔한 말 아니야 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걸 직접 실천하고 삶에 적용해보면 분명한 변화가 찾아온다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니까요.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도 혹시 마음에 와닿는 부분이 있다면 조금씩 시도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부터는 내 마음에 화가 치밀어 오를 때마다 숨 한번 고르고 차분하게 생각해봐야지 라든가 매일 아침 일어나면 한 번이라도 더 감사의 마음을 가져봐야지, 혹은 나 자신을 좀 더 너그럽게 대하고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너무 심하게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작은 다짐들을 하나씩 시작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있다면 내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손을 내밀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분을 돕는 순간에는 당장 뚜렷한 이득이 없어 보일 수도 있지만 나중에는 뭔가 훨씬 크게 보람이나 기쁨으로 돌아올 수도 있고 혹은 뜻밖의 시간에 정말 소중한 인연으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결국 우리가 서로에게 주는 선한 영향력이 쌓이고 쌓여서 나도 좋은 방향으로 이끌리고 그분도 좋은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 삶의 묘미 아닐까요? 지금까지 길게 들려드린 이야기 속에는 사실 이 세상을 움직이는 커다란 바탕 원리들이 담겨 있습니다. 부디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통해 조금이나마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 생각과 말, 행동이 결국 씨앗이 되어 돌아오는구나. 그리고 내 마음이 긍정적이면 긍정적인 흐름이, 부정적이면 부정적인 흐름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줄 수 있는 걸 베풀면 언젠가 그것이 더 크게 돌아올 수도 있겠구나. 나를 소중히 여기며 남을 도와주면 결국 나도 함께 빛나는 거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이 내용은 몇 문장으로 끝낼 수도 있지만 오늘 이렇게 길게 풀어낸 건 여러분께 가능한 한 자세하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혹시라도 지금 말씀드린 이야기가 길게 느껴지셨다면 천천히 조금씩 곱씹으며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가 전하고 싶었던 본래의 뜻이 그대로 잘 와닿았으면 좋겠어요.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인생에는 결코 우연이 없고 우리가 뿌리고 쌓아가는 모든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돌아온다는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 흐름을 알면 인생이 훨씬 가볍고 때로는 나쁜 일이 닥쳐도 이걸 통해 또 배우고 넘어가야지 하는 마음을 먹을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조금 더 긍정적인 생각과 말, 행동을 해보자는 다짐도 가능해집니다. 언젠가 나아진 미래에 지금의 우리가 심은 씨앗을 되돌아보며 뿌듯해할 수 있길 저도 마음으로 응원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이야기로 찾아올게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